자, 우리 지역위원장 신현대 지역위원장님 그 지역의 선거운동 오늘 최고위원 오시죠? 예, 김영원 최고위원님 그리고 서규용 전 농림부 장관님 같이 오십니다. 좀 어떻습니까? 좀 이제 총력전 오늘 뭐 이제 3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도 단양에 가서 아까 이제 유세를 하고 왔는데요. 단양에서도 권석창 자유한국당 또 의원님, 그다음에 뭐 이우삼 민주당 지역위원장님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당이 다 총력전인 것 같아요. 남은 3일 동안 뭐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제천 시민들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또 당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어때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지역의 여러 가지 분들도 자기 입장 차이를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제천 단양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상원을 기울여 주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선거 안철수 후보 분명히 한나무 시원하게 안철수 1호 안철수 국민생들 해야 1호 3번 안철수 복지연구 안철수 명품 한국 안철수 대통령은 안철수 2호 3번 안철수 1호 3번 안철수 자연한국 안철수 1호 3번 안철수 위원장님 얼마나 탔는지요? 몰라요.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국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 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안철수를 찍어서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표가 진행되면 아마 놀랄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를 뽑는 신선한 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시장에서, 농촌에서, 제자거리에서 서민 경제를 이룩하고 문화 없이 잘 살기 위한 최대한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한반도의 중심인, 대한민국의 중심인 우리 제천시는 그동안에 얼마나 어렵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어제는 중앙당 사무처에 안병원 고문께서 다녀가셨고 오늘은 선거대책본부를 맡고 계시는 제4선의 중진 의원이신 김영환 의원께서 제천시 사랑하는 제천시민과 유권자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울러서 60대 대한민국 농수축산식품 장관령님 하신 서기용 장관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 두 분께서는 충북 출신이고 그동안의 한반도의 변반 제천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것에 대해서 제천단장을 맡고 있는 선거특보단장은 홍성주입니다. 아울러 감사 인사드리고 우리 모두 함께 큰 박수와 환호로 이 두 분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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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만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이제 거듭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50년 전에 11명을 키워서 학교를 보내고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어서 지금까지 반만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30년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계속하여 우리나라를 맡겼습니다만 보수니 좌파니 여기 얼마나 멈췄습니까? 여러분 전상에 114만 명의 실업자 양성이 됐고 54만 명의 대학을 졸업해도
죽여만드는 나라, 이 정도의 어려움을 갖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나가서 글로벌 시대에 110만 명의 고용 창출하고 있고, 오히려 외국 기업은 7만 명밖에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창출하지 못하는, 고용 창출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우리는 여야의 두 정권의 대한민국을 맡겼지만 결론은 오늘 이꼬라지로 넉넉하지 못한 어느 한 부분이 넉넉하지 못하고 골마 터진 이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깨끗하고 신선하고 때묻지 않은 정당, 어느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 장난이 아닙니다. 정책은 머리 샤프하고, 이미 안철수 후보는 서울대학 출신이고 세계 글로벌 기업의 컴퓨터 백신을 개발해서 세계 60억 인구,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쓰도록 이미 사용이 될 거고, 1,500억의 사유재산을 풀어서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함께 살아가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 창출을 해소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2020년을 대비해서 5, 60만 군대 병력이 부족하고, 2028년도에는 고용 인구가 다문화적 가정 인구가 더 많고, 2078년도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보다 다문화 인구가 더 많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경직하고, 이제 실력 있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실력나는 미래, 우리가 모두 함께 열심히 하면 보장받고 공평한 사회, 공동하고 평등한 사회, 이 사회를 이끌어갈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5월 9일 제천시민 모두가 함께 충질 묻고 합류하여서 대통령이 당선돼서 한반도의 중심인 제천을 우리 신현대 위원장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시민 모두가 안철수 후보에게 많은 표를 던져주실 것을 여러분의 기약에 받지 않습니다. 오늘 후보님은 오시지 못했지만 전 농림축산식품부 서경 장관님과 4.3의 중진의원 김영환 의원을 모시고 오늘 제천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국민의당 기호 3번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던져주실 것을 이 제천단장 특보인 홍성준 여러분 앞에 간곡히 여러분께 후선 여러분, 안철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오늘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충북 청주 출신이시죠. 또 경기도 수도권 안산에서 4선을 지내신 중진 김영환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십니다. 또 현재 대선 기획단장에서 미디어 본부장님까지 겸직을 하고 계셔서 정말 바쁜 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잠시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신현대 위원장 참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후배인데 그만 제 고향을 제대로 소개를 못했습니다. 저는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계곡이 있는 그곳에 중국집 주반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15대, 16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가만히 있었으면 선거도 치르지 않고 5선 의원이 돼서 수도권 5선 의원으로 국회의장도 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안철수와 함께 나라의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나와서 낙선했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제가 안산에서 출마했을 때 모든 여론조사는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은 전멸한다. 그래서 저는 김영환을 찍으면 새누리당이 된다고 생각한 안산 시민들이 번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개표가 진행되면서 새벽 3시까지 저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안산에서는 이겼으나 거소투표에서 져서 390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국민의당을 선택해서 낙선한 것이 그동안 4선 5선 장관을 한 것보다 더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원병에서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각축하고 경쟁한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이나 말했습니다. 종편이 말했습니다. 평론가들이 말했습니다. 이준석과 안철수가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그러나 개표를 해보니 안철수가 더블 스코어로 이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양강을 형성하고 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안철수와 홍준표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그 결과를 믿으면 내일 선거는 하나마나 문재인의 당선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런 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총선의 여론조사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200석을 갖고 개헌저지선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 당의 김한길과 천정배가 국민의당을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0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한명숙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이긴다고 종편이 몇 달을 떠들어댔습니다. 언론이 떠들어댔습니다. 여론조사가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되자 새벽 5시까지 개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를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지난 60년 동안 해본 적이 없는 핸드폰 조사를 80%에서 100%를 섞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쳐놓고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진보가 과도하게 응답하고 보수가 과소하게 응답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가 물릴 때 핸드폰에는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서 콜웹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리서치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뜨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운전하던 사람이 차를 길에다 대고 6분 내지 7분 동안 그 여론조사를 눌러둬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지지도가 강한 사람들이 인기 투표와 같은 그런 결과를 범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제 말씀을 믿고 내일 모레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아침까지 대구, 경북, 선산, 구미, 영주 일대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청주, 충주를 거쳐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지금
지금 국민들의 40 내지 50%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찍어야 되는데 지지율이 떨어져서 차라리 홍준표를 찍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제 말씀을 내일 아침에 9시 KBS 뉴스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것이다. 국민들은 인공지능 수준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주파라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철수 후보가 치솟던 지지율이 내려간 것이 갑철수 때문입니까? 안철수가 TV 토론에서 뭐를 잘못해서 지지율이 반토막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TV 토론을 통해서 말 잘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인격이 누가 있는가, 누가 국민을 위해서 군림하지 않고 겸손한가, 남의 말을 경청하는가, 시간을 지키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누가 준비되어 있는가, 누가 정책을 말하는가, 누가 미래를 말하는가를 보고 투표하는 것이지, 남의 말을 끊고 답변해야 할 자리에서 질문하고 자기가 답변해야 할 자리에서 선거본부장한테 미루고 모욕하고 능멸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철수만이 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 정책을 내세우고 돈을 넣어줘서 예산을 낭비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포퓰리즘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는 참으로 겸손하고 참으로 인격적이고 참으로 규율을 지키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공감하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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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여러분, 지금 여기 들고 있는 이 포스터 하나, 포스터 없어요? 두 손을 들고 있는 안철수의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포스터는 해방 60년 동안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를 만들었을 때 광고 천재 이재석이 만들었을 때 당이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어떻게 포스터에 얼굴이 금지갑게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포스터에 국민의당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포스터에 프래카드가 어깨띠로 배치되었으며 두 손을 들고 있고 이름을 위로 쓸고 있고 손이 잘려 있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해방 60년 동안 모든 후보들은 신익희부터 조명옥부터 김대중부터 김영삼까지 앞으로 얼굴을 보고 배실배실 웃으면서 정면을 응시하는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안철수만이 이것을 혁파한 것입니다. 바꾼 것입니다. 안철수만이 이렇게 소음을 하는 웅변을 하는 목이신 저 같은 웅변을 버리고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대구에서, 어제 부산에서, 어제 지금 광주에서 여러분 페이스북을 열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카카오톡을 열고, 여러분 이 시간에 유튜브를 열어서 안철수가 광주 시민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사진 찍고 대화하는 것을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부터 안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 저것이 새로운 정치구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연설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없고 영국도 없습니다. 저는 이 약국에 가서 목캔디를 사왔습니다. 안철수가 배낭을 메고 국민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지금 들어온 사람이 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배낭을 메고 열광하는 국민들을 하나하나 손을 잡아주고, 아, 저런 사람, 저런 진면목, 저런 소탈함, 저런 정직함, 저런 깨끗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말 잘하고 싸움 잘하고 친구들하고 돼지 진정돼가지고 강간미수하고 뇌물 받아서 재판받고 남 비난하고 욕하고 내가 집권 하면 보수를 불살라버리겠다, 내가 집권 하면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내가 집권하면 국민들을 적폐청산하겠다, 그렇게 해서 5월 10일부터 깃발을 들고 완장을 차고 적폐청산에 나서는 이런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내가 집권하면 안희정과, 내가 집권하면 이재명과, 내가 집권하면 남경필과, 내가 집권하면 원희룡과, 내가 집권하면 유승민과 바른정당과 힘을 합치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대권을 반대하고 개혁에 동참하는 세력을 모두 다 드림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통합과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제천이 강원도와 경기도와 충청도가 합치는 그런 지역으로 이 제천의 민심이 강원도로, 이 제천의 민심이 단양으로, 경기도로, 충청도로, 경상도로 전파되는 곳입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지역인 이 제천의 민심이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충청도를 통합하고 강원도에 전달되고 경기도에 전달되는 이 제천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 젊은 정치인 50대의 깨끗한 운동권도 아니오,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지도자도 아니오, 정보화 시대에 몸을 의지하는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과거에 포박되지 않고 과거의 낡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정치인 하나를 나라의 정치에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 중심에 제천이 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에 감옥살이를 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10수년 동안을 대학을 쫓겨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노동자 생활했습니다. 추운 겨울 저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선을 잇는 전기기술자 생활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님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생각으로는 세계의 시장, 세계의 변화, 기술의 변화를 읽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대가 지났습니다. 민주화 운동 시대가 지난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그 부르도자식의 그런 기술과 발상으로도 안 됩니다. 저는 15년 전에 나이 40대 중반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습니다. IT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조구식 통신망을 깔았습니다. 우리가 도시락을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10년 후에 이 나라는 핸드폰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10년 후에 우리는 LCD로 먹고 살아야 한다. 10년 후에 우리는 IT로, 반도체로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 인터넷을 제일 잘 쓰는 나라를 만들자.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전문가도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이 어떻게 유통산업과 연결되어야 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의 전자와
우리의 산업에 연결되어야 하며 IoT가 어떻게 우리 전자산업에 연결되어서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가, 생명공학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나노기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경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기업의 CEO들이 전부 기술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를 모르고는 경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에 어디에 내놓아도 가장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IT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로봇을 이해하고 그리고 IoT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한테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욕하고 비난하고 남의 약점을 후벼파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안철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을 양보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습니다. 자기 전 재산 1,500억을 양보했습니다. 정몽준 의원이 안철수보다 10배 재산이 많으나 단돈 100억을 내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돈을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1,500억을 내놓고 그것을 생색나거나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V3 가지고 있었으면 컴퓨터 살 때마다 몇십만 원씩 특허를 받아서 대대손손으로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그 일을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과도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키워서 나라를 맡기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고 그리고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로 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지금 너무나 부드러워서 싫고 너무나 약해서 싫고 물러 터져서 싫고 부인하고 30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라고 싫고 욕 안 한다고 싫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버린다면 이 나라는 언제 혁신하고 언제 변화하겠습니까? 이 마이크를 버리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이걸 버리고 배낭을 찌고 시민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것을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방영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 아이디어 하나가 나라의 정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혁신, 이 변화, 이것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고 우리 정치의 경쟁력입니다. 세계 어느 지도자가 이런 결단을 내리고 마이크를 버리고 전철을 타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만나러 다니고 그래서 어제 오늘 3일 사이에 1,000만 명이 페이스북에 접속했습니다. 대한민국 IT 강국에 필요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조금도 과장하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안철수를 버리는 이 정치가 시작된다면 저는 이제 이것으로 정치를 그만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미련이 남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의 정치권이 싸움만 한다고 싸움질만 놈들이라고 욕하는 놈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보수라는 이름으로 찍어줍니까? 성완종 사건으로 돈을 받고 재판을 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미결 그런 정치인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는단 말입니까? 보수는 자존심도 없고 보수는 법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아무리 지난 일이지만 대통령이 돼지 발정제를 가지고 강간미수를 한 사람을 그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고 성폭력을 규제하고 법치를 강화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보수는 대통령을 결정할 권한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대통령으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이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와 중도가 싸우는 그런 양강이 구축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를 보수가 도와줘야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죽었다 깨라도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진보에서 표가 한 표도 없습니다. 중도에서 표가 한 표도 없습니다. 호남에서 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수가 당선된단 말입니까? 이번에 절대로 홍준표 후보는 이번에 보수를 새누리당을 복원하는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서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1년 지나면 문재인 정권이 망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홍준표의 선전은 문재인의 당선입니다. 문재인이 있어서 홍준표가 있고 홍준표가 있어서 문재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65%가 반대하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참여정부의 적폐와 문제점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절대로 문재인을 찍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60%를 넘어 65%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홍준표가 갈라가기 때문에 당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제천에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일 사이에 결심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천 시민 여러분께 결심해 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설득하고 이번에는 안철수를 해주자. 그렇게 해서 정당과 정파를 넘어서 개혁 통합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자. 지역주의를 넘어서 영남과 호남과 충청이 힘을 합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자. 프랑스가 내일 저녁에 37살짜리 중도 노선을 갖는 국회의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마크롱 후보를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택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양극단의 정치를 배격하고 유럽 공동체의 지도국가인 프랑스가 37살짜리 마크롱을 뽑는 이런 혁신과 변화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안철수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뜯어 말겨서 안철수를 항상한 그런 정치로 만들어서 뒷방으로 내쫓는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시민 여러분, 결단해 주시고 프랑스에서는 마크롱이, 한국에서는 안철수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15대, 16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중부 괴산군 청천면 출신, 청천중학교를 나오고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영환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우리 충청도의 자존심, 중원의 통합력,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바로세우는 일을 제천에서부터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